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 강재원입니다. 진정 위대해지려면 사람들 위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한다. 법의 철학을 집필한 정치 철학자 몽테스키에의 명언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법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명쾌한 법률 상담을 해주실 이규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조지아에 이제 프랙티스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따로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100세 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 미국에 와서 그 도장을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도장을 만들었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도장 찍는 걸 안 하고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약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계약과 일치하도록 어떤 미국에서 사용되는 단어에는 사실은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greement, 두 번째는 contrac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어떤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합의를 한다라면은 그 자체가 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enforceability에 있습니다. enforceability는 이제 그 한국 단어로는 강제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였는데 한쪽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agreement은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agreement이라고 하면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그게 불법적이던 아니면 합법적이던 다른 말로는 enforceable 하던 enforceable 하지 않던지 간에 agreement 자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모든 agreement이 enforceable 함으로 인해서 contract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agreement은 그렇게 강제성이 크진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은 질문이세요.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agreement이라는 단어와 contract이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혼돈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사인하실 때 그 문서의 타이틀이 agreement이라고 해서 이 지금 문서는 enforceable 하지 않겠구나 라고 어떤 assume 하시는 것은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agreement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contract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타이틀이 agreement이라도 사인을 하면 컨트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에 맞게 서명이 잘 돼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서명이 되면 정말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증명이라는 좀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핵심은 그게 민사냐 형사냐 관계없이 항상 핵심은 증명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어떤 영화 속 어떤 대사가 있습니다.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인데 탐 크루즈라든지 데미 무어, 잭 니콜슨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이제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탐 크루즈가 해병대에서 군인으로 일하는 변호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탐 크루즈한테 데미 무어가 질문을 해요. 굉장히 꾸짖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알잖아.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추궁하지 않아? 탐 크루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doesn't matter what I believe. 내가 맞다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It only matters what I can prove.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증명이라는 화두는 저희가 어떤 이 사법제도 그리고 어떤 이 법적인 어떤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항상 분쟁이 생겼을 때 핵심이 되는 어떤 화두입니다. 계약이 맺어졌음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사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인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구두 계약이라고 하죠. 사인이 없으면 계약이 네. 아닐까요? 계약은 계약인데 증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네. 이제 캐치가 빠르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구두 계약은 유효해요. A와 B라는 당사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로 동의를 한다면은 그 자체는 enforceable 합니다. 물론 제가 잠깐 좀 사이드 노트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계약들은 구두 계약이 안 되도록 아예 미국에서는 정해져 있는 계약의 종류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계약들이에요? 좀 예를 보자면 네. 계약의 이행이 1년 안에 끝날 수 없는 계약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동산, 어떤 real property의 판매와 구입에 관련된 계약들. 그리고 이제 또 좀 일반적인 예로 보증하는, 다른 사람의 페이먼을 보증하는 어떤 계약서 등등은 구두 계약이 불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거꾸로 네. 어떤 구두 계약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면은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주겠다. 라는 계약은 네. 1년이 걸리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녹음을 해놔야 돼요? 구두 계약이 유효하지만 실제로는 구두 계약은 좋은 생각이 아닌 이유가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구두 계약은 양쪽에서 인정할 때만 유효합니다. 간단히는. 왜냐하면은 양쪽에서 인정하는 것 말고는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리코딩, 어떤 녹음이나 어떤 이런 녹화를 하면 되냐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한계가 있는 게 피하려는 입장에서는 네.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다. 내가 이 말이 있은 다음에 바로 취소를 했다. 등등의 다른 또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구두 계약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뀌면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이잖아요.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구두 계약은 증명하기가 힘들고 또 다른 식의 어떤 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유나 핑계를 댈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두 계약도 분명히 유효한 계약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약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계약에 A와 B라는 당사자들이 동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특별한 행동입니다. 사인이 바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 즉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인 것 네. 같긴 한데요. 예. 그 사인을 막 어떤 사람이 마음을 딱 먹고 나는 이제 이런 사인을 항상 하는데 막 동그라미 뭐 다른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점이 좀 한국과 좀 미국의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사인하는 방식에 조금 더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좀 문화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름이 사실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글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자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좀 문화다 보니까 사인도 조금 더 융통성을 갖습니다.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리고 네임으로 사인하는 게 디폴트, 일반 세팅입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점들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관습이에요. 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인을 미국 방식으로 내 리고 네임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랜덤하게 하셔도 내가 이 사인이 내 사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자체는 유효한 사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계약의 사인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acceptable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사인을 한다라고 해볼까요? 제가 동그라미라고 사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argument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동그라미로 사인을 했어요. 제 라이센스에도 동그라미로 있고 이게 제 리거 시그니처가 맞습니다. 라고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나중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될 때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계약을 피하고자 할 때 이 동그라미가 제 사인의 일부예요. 이 동그라미가 제가 제 사인을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제 이제 last name이 리기 때문에 이제 라고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제가 사인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끝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사인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계약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성, 이런 리스크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강지연 씨 성함으로 사인을 한다고 해볼까요? 네. 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 이름인 Q1을 적지 않고 강지자 연자라고 적는 겁니다. 그 경우에 나중에 제가 이 계약을 피하고자 한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제가 저를 위해서 사인한 게 아니라 제가 강지연 님이라는 분을 위해서 대신 사인한 겁니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저한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라고 슬그머니 빠지려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습적으로는 좀 랜덤하게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인을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째로는 사인이 종료가 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사실 저는요, 사인이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 달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아, 참신하시네요. 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인이란 네.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아마 있을 텐데, 네. 예. 그럼 그런 사인을 이제 받았을 때, 이거 사인 다시 해주세요. 예. 간접적으로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은행 관련된 서류들이나 조금 이제 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사인하실 때는 특히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뭐 가장 쉬운 예로 돈이 되겠죠. 좀 론을 내준다거나 좀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 사인을 영어 이름으로 바꿔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드린 어떤 네.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는 완성형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분의 이름 같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말을 형상화하신 거는 네. 예,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했던, 요즘에 그 일렉트로닉 사인을 많이 네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인을 할 때, 어떨 때는 정말 나의 사인과 똑같이 할 때도 있지만, 예. 그냥 이름을 이렇게 PDF 파일에 네네. 이름을 적을 때도 있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 사인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인이 아닌 이름을 적을 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없냐면은 개인이 사인을 반드시 한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하게 만들어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말을 형상화한 사인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어떤 이름으로 하시는 사인을 동시에 갖고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럼 변호사님, 사인을 이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했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예를 들면은 그냥 흉내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인감제도가 일반화돼 있죠. 미국에서는 그와 좀 달리 증인제도가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을 때 내 옆에서 내가 사인하는 것을 본 사람이 증인으로서 사인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보완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공증이라는 표현, 한국에서 공증이 존재하죠. 미국에서 이제 notarization이라고 notary라고 이제 하는 이제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공증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witness라고 합니다. 증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unofficial witness가 있고 official witness. 비공식적 witness가 있고 공식적 witness가 있는데 공식적 witness가 notary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notary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 주의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들에는
한국의 인감 제도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공증인이 내가 이분이 사인하는 것을 봤다라고 사인을 함으로써 실제로 사인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는 유효한가요? 미국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제 wet signatur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잉크.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잉크가 이제 wet 하기 때문에 이제 wet signature가 실제로 사인한 시그니처를 의미하고요. 이 시그니처는 electronic signature. 그래서 어떤 온라인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인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명을 공증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notarization, 어떤 공증 자체도 실제로 어떤 wet signature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 시그니처는 유효합니다. 네, 정말 사실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을 텐데 네네. 또 살면서 그런 일이 네. 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네. 항상 정말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정확하게 또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기적으로 출연을 해주셔서 네. 저희한테 그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나눠주실 거잖아요. 네, 뭐 불러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생활 속 법률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KTN 게시판이나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내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는 강재원의 백세시대였습니다.